양만재의 세상 읽기. 오늘도 포항 지역사회복지연구소 양만재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준비해 오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관련된 사건이 잇따랐는데요. 지난달 25일 포털 사이트 내부의 직원이 상사의 부당한 업무 지시와 모욕적인 언행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네. 네이버 노동조합이 지난 7월 실태조사 중간 발표를 했는데요. 지나친 업무 지시로 인한 과도한 업무량과 부당한 업무 지시 그리고 모욕적 언행 등이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한 폭력적인 정신적 압박, 임원의 A씨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는 수차례 요구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방관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또한 그 공군 여중사 사망 사건도 있었는데요. 부대 상사로부터 성추행당한 지 2달 만에 역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빈소를 찾고 공군 총장이 사퇴를 하고 차장이 국회에서 사과까지 했습니다. 네. 국회에서는 여중사가 근무한 공군 전투병단을 해체하라는 요구를 했고요. 또한 포항에서도 며칠 전에 한 건설업체 여직원이 성희롱과 괴롭힘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어 경찰이 해당 업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최근에는 또한 그 장애인 거주시설에 근무하는 시설 종사자가 성폭력 사건을 제보했다 해서 면직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네. 이 말씀하신 사건들이 모두 직장 내에서 이 상하 관계에 의한 폭력에서 비롯된 거네요. 네, 네이버나 공군 여중사 사건을 보면은요, 두 사건 모두 직장 상사의 지위를 이용한 괴롭힘에서 시작되었고요. 직장 내 유괴에 의한 폭력 행사가 일정 기간 지속되었으며 직장 내에서의 괴롭힘이나 폭력 행사가 진행되는 현장을 주위 동료들이 알고 있거나 상부 기관이나 임원에게 고통을 받았으니 해결을 해달라고 호소했는데도 회사나 군 상부 기관이 외면하여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방조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네이버 피해자가 남성이라 직장 내 괴롭힘이라 했고 공군은 피해자가 여성이라는 점에서 성추행이라는 점으로 이슈화되었습니다. 네. 장애인 시설의 공익 제보자는 비위를 제보했다는 면책시키는 상급자에 의한 집단 괴롭힘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직장 내 괴롭힘과 성추행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성추행도 괴롭힘의 범위에 들어갈 텐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법적인 적용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고요. 직장 내 성희롱은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받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성추행도 포괄적인 측면에서 직장 괴롭힘의 한 유형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직장 내 괴롭힘은 법률이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근로기준법에 따르면요,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함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주의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한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즉 직장 내에서 상급자가 지위를 이용해서 괴롭히는 행동을 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 규칙에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고요. 네.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하는 경우 과태료가 1,000만 원을 정부가 부과할 수 있도록 했고,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나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가한 사용자에게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법적 규제가 있는데도 이 직장 내 괴롭힘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건데요. 주로 어떤 유형의 괴롭힘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예. 작년 직업 전문지 인쿠르트가 직장인 8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응답자 65%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네. 갑질을 일삼는 상대방으로는 직장 상사, 팀장을 가장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직장인들이 꼽는 갑내 갑질 유형의 10가지 유형을 살펴보면요.
우선 1위가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 일을 지시하는 것입니다. 12%로 나왔고요. 다음으로는 욕설과 폭언, 험담 또는 업무 능력과 성과를 불인정하고 조롱하는 것이 뒤를 이었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업무 전가, 회식 참여 강요, 근무 시간 외에 SNS 업무 지시, 또 사적 용무 지시, 근로계약 내용 불이행, 불합리한 처우, 사내 행사 참여 강요, 따돌림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여러 가지 중복되어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네. 이런 갑질 얘기만 들어도 정말 화가 나는데요. 문제는 직장 괴롭힘을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데도 근절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우선 직장 내 괴롭힘을 법적으로 처벌하기 위한 필요한 증거 확보가 쉽지 않다는 데 우선 둘 수 있습니다. 네.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으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첫째는 지위 우위를 이용하는 경우, 두 번째는 업무상 적정한 범위를 넘어선 일을 지시하는 사항, 마지막으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어 업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입니다. 네. 피해자가 세 가지 조건을 다 입증하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왕따나 과도 업무 지시, 심할수 강요 등의 사안은 괴롭힘을 판단하는 증거 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피해자이기 때문에 또 면직 우려를 불안을 우려내서 정보 확보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예컨대 직장 내 동료 평가가 있는데 낮은 평가를 받을 경우 왕따 당했다고 하면 이를 직장 내 괴롭힘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성추행이나 희롱의 경우 비교적 명백하고 구체적인 데 비해서 직장 내 괴롭히면 몇 가지 기준에서 모호한 점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 구체적 예시가 제시되고 있지만 큰 실효성을 못 거두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네. 두 번째는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폭행을 당했다고 제기하는 사람들이 약자이고 네. 이들의 문제를 제기했을 때 보호받을 만한 장치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네.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 오히려 문제 있는 사람으로 낙인 찍는 문화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바꾸지 않는 직장의 관행과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는 직장 내 괴롭힘과 성추행을 직장의 상급자들이 하급자들에게 지시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업무 과다 여부는 하급자의 기준의 이야기보다는 상급자의 기준에 의해서 평가되기 때문에 하급자 업무 과다로 고통받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공감하기 힘든 직장 내의 경쟁 문화가 직장 내 괴롭힘을 지속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더 이상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네, 사망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여러 가지 방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별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 최고 경영자, 최고 상급자가 직장 내 괴롭힘과 성추행 문화와 그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강한 의지와 모범을 먼저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더 추가하면은요, 노사가 협조하여 인권 감수성을 강화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괴롭힘과 성추행을 점검하는 부서를 신설하여 인권 전문성을 키우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포항지역사회복지연구소 양만재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